전화를 받았어. 네, 긴급신고 112입니다. 이렇게 전화를 받아요. 이때 여러분들이 딱 한마디만 할 수 있다.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까? 자, 1번 이름. 네, 저는 백세훈이라고 합니다. 자, 2번 지금 상황. 막 지금 누구누구가 막 칼을 들고 막 나를 막 찌르려고 해요. 3번 여기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인데요. 자, 안녕하세요. 법무부인 베테랑 광주분사무소 유튜브에서 처음 인사드리는데, 저는 2026년 2월 28일자로 광주 서부경찰서 청수사팀에서 근무를 마지막으로 14년차 경찰 생활을 마무리하고 변호사로서 제 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 백세훈 변호사라고 합니다. 제가 사실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준비를 하면서 전국에 계신 변호사님들 중에서 그래도 내가 좀 이거는 다른 분들보다 좀 설명을 좀 잘 해드릴 수 있겠다. 제가 그 112 치안종합상황실이라는 곳에서 밤낮 없이 112 신고를 접수를 좀 해봤습니다. 아마 3년 동안 거의 뭐 한 3만 건 정도? 3만 건 이상을 112 신고 접수를 해본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아마 112 신고 관련해서는 그래도 뭐 감히 말씀드리건데 일타 강사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, 저만큼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해드릴 수 있는 변호사님은 없지 않나,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 112 신고랑 관련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,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. 자, 먼저 그러면은 112 치안종합상황실이 뭐 하는 곳이야? 이렇게 일단은 궁금해 하실 텐데요. 일단은 전국에 그 시도 경찰청이 있습니다. 시도 경찰청마다 그리고 112 치안종합상황실이라는 게 있어요. 여러분들이 경찰에 뭔가를 좀 신고를 해야 될 일이 있다. 그럴 때는 112를 누르시죠. 이렇게 112 전화를 누르시면은 이제 신고가 전국에 있는 시도경찰청에 있는 112 치안종합상황실에 신고가 접수가 최초로 됩니다. 신고가 접수가 된 다음에 이 시도경찰청에 있는 112 치안종합상황실에서는 요거를 각 경찰서로 요거를 내려보냅니다. 그러면 또 각 경찰서에서는 또 관할 지구대 파출소로 그 112 신고 사건을 지령을 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각 지구대 파출소에서 여러분들이 신고한 위치로 우리 현장 경찰관 출동을 하는 겁니다. 112 치안종합상황실은 이렇게 112 신고 접수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는 곳이고, 그 다음에 또 이제 신고가 접수된 사건 중에 또 강력 사건이 있잖아요. 뭐 살인이나 뭐 강도, 뭐 집단 폭행, 이런 강력 사건들이 있고, 또 뭐 마약이나 뭐 도박, 뭐 음주운전, 뭐 이런 큰 사건들이 있잖아요. 이런 것들 초동 지휘를 어디서 하느냐? 바로 그 112 치안종합상황실에서 초동 지휘를 합니다. 뭐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는 뭐 어지간한 중요한 사건들은 다 요 112 치안종합소에서 초동 지휘를 하고 있고요. 그 외에 뭐 가정폭력, 뭐 교제폭력, 스토킹 이런 사건들도 대부분 우리 112 치안종합소에서 초동 지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112 신고, 112 신고랑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거 몇 가지 제가 한번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. 자, 첫 번째, 급하게 112 신고를 할 때 딱 한마디만 할 수 있다. 그러면은 뭘 말해야 될까? 자, 만약에 여러분이 막 너무 급한 상황이야. 막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가족끼리 싸움을 하는데 가족 중에 한 명이 막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막 칼을 들고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112 신고를 합니다. 112 치안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딱 전화를 받았어. 네, 긴급신고 112입니다. 이렇게 전화를 받아요. 이때 여러분들이 딱 한마디만 할 수 있다.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까? 자, 1번 이름. 네, 저는 백세훈이라고 합니다. 자, 2번 지금 상황. 막 지금 누구누구가 막 칼을 들고 막 나를 막 찌르려고 해요. 3번 여기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인데요. 자, 1번, 2번, 3번 중에 여러분들이 딱 한마디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? 몇 번일까요? 네, 정답은 3번. 그렇죠, 3번입니다. 3번. 일단은 너무 급한 상황이면 경찰관이 출동할 내 정확한 위치, 요거를 알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112 신고를 할 때 포인트는 그거예요. 물론 뭐 상황 설명까지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. 경찰관들도 무슨 상황인지는 알아야 내가 뭐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대처를 해야겠다, 이거를 미리 좀 준비를 하고 가야 현장에서 잘 대처가 되겠죠. 그래서 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좋지만, 도저히 내가 신고를 하면서 그것까지 말해줄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안 돼. 그게 어려운 상황이면 최소한 내가 있는 위치라도 좀 정확히 좀 말을 해주는 게 112 신고를 할 때는 포인트다. 대부분의 사건에서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는 이 신고를 접수하는 우리 경찰관분들이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. 내 목소리 톤이나 뭐 이런 걸로 충분히 알릴 수가 있으니까, 그런 거를 말할 여유가 안 되면은 내 위치라도 정확히 알리는 게 좋다.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 위치를 정확히 말을 안 해준다, 물론 뭐 전에 신고 이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집이 어딘지 이런 게 기록이 돼 있으면 좋죠. 근데 만약 그런 게 없어,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여러분들이 위치를 말을 안 해주잖아요.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을 우리 경찰관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출동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. 뭐 위치 추적도 해봐야 돼, 뭐 전화번호, 뭐 가입자 정보도 조회를 해봐야 돼. 그러느라고 출동 시간이 늦어질 수가 있어요. 이제 물론 뭐 예외가 있죠. 내가 어딘지 몰라.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납치를 당했다가 눈을 떴는데 전혀 막 모르는 곳이야. 이럴 때는 당연히 위치를 모르니까 내
위치를 좀 설명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래도 이런 경우라도 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경찰관이 나를 찾을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뭐가 있을까,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주변을 좀 살펴보고, 뭐 여기가 건물 아니다, 뭐 건물 밖이다, 뭐 건물 아니면 뭐 지하인 것 같다, 뭐 건물 밖이면 밖에 어떤 게 보인다, 뭐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좀 경찰관 분들이 여러분이 계신 곳까지 출동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빠르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시다. 그 다음에 두 번째,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거, 위치 추적. 위치 추적 어디까지 줘야 되나? 이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. 저도 112 신고 접수를 할 때 보면은 막 전화가 막 와요. 네, 긴급신고 112입니다. 이렇게 전화를 받아요. 그러면은 이 신고자분들이 저 위치 추적해가지고 출동해주세요, 이거 한마디 하고 끊어버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이게 만약에 그 신고하신 분이 밖에 있다, 그러면은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찾을 가능성이 꽤 높아요.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실외에 있어도 여러분들께서 GPS라든가 와이파이 이런 게 좀 잘 안 잡히는 그런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다든가 하면은, 아니면 위치가 잘 안 잡히는 곳이라든가 하면은 여러분들 위치를 좀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, 그래도 실외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구체적인 여러분들 위치가 확인이 가능하단 말이에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내에 있다, 그러면은 이게 위치 추적을 해도 무슨 건물인지까지는 찾을 수가 있는데,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막 15층짜리 건물이야. 그리고 한 건물에 막 호실이 막 7개, 8개씩 있어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몇 층에 있고 몇 호실에 있는지까지는 이 위치 추적이 알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1층부터 그냥 다 뒤지는 거야. 그 모든 호실 다 두드려가지고, 그러면은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. 그래서 위치 추적만 하면 무조건 경찰관이 나를 찾아가지고 나한테 도움을 줄 거야, 이런 생각은 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. 물론 이제 뭐 작년에 실내에 있어도 정확한 호실까지 거의 뭐 특정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술이 서울 쪽에 뭐 일부 도입됐다, 이런 내용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, 이게 아마 아직까지도 전국적으로 상용화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결론은 아직까지는 위치 추적을 한다고 해도 실내에 있을 때 몇 층, 몇 호실에 있는지까지 정확히 확인해 주는 거는 아니다,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마지막 세 번째, 112 신고를 했으면 뭐가 남아요? 기록이 남겠죠. 요 112 신고 기록, 이거 남긴다고 쓸모가 있을까? 요거 엄청 중요합니다. 특히 평소에 좀 내가 뭐 가정폭력이라든가 뭐 교제폭력, 뭐 스토킹, 이런 것들을 평소에 좀 많이 당해 오셨다, 이런 분들이라면 이 112 신고 기록 남기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. 특히 또 최근에는 우리 출동한 경찰관 분들이 사건 내용을 엄청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신단 말이야. 우리 수사관들도 그렇고 뭐 검찰에서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그렇고 이 112 신고 기록들을 다 꼼꼼하게 보세요. 그래서 이 112 신고 기록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. 제가 또 그 여청수사팀에 근무를 좀 했었거든요. 이 여청수사팀에서 근무할 때 보면은 너 가정폭력이나 뭐 스토킹 이런 것들은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게, 이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냐, 그러니까 또 똑같은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냐, 요거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. 뭐 여러분들을 구속을 시키느냐, 뭐 접근금지 조치를 시키느냐, 이런 거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느냐, 요건데, 이런 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접근금지 신청서를 낸다든가 할 때 이 112 신고 기록, 요 기록들이 쫙 쳐서 나갑니다. 그래서 이 112 신고 기록이 많다는 거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,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히 이런 뭐 가정폭력, 스토킹 이런 사건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.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의도를 가지고, 예를 들어 뭐 배우자가 나를 때리지도 않았어, 근데 내가 뭐 이혼 소송에서 좀 내가 좀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일부러 배우자한테 맞았다, 이런 식으로 112 신고를 하시는 건 안 됩니다. 이거 진짜 중요하죠. 이거 허위 신고 하시면 안 돼요. 이게 뭐 경범죄 허위 신고 이렇게 끝나면 다행이에요. 근데 만약에 내가 허위로 신고를 했는데 경찰관들이 이게 진짜인 줄 알았어,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막 순찰차가 막 5대, 6대씩 출동을 합니다. 막 경찰서에서 막 형사분들도 막 다 나와요.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허위 신고였던 게 확인이 되면 우리 경범죄로 안 끝나죠. 이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, 이거 딱 떨어집니다. 그리고 위계 공집, 이걸로 형사처벌 받는 거에서 끝나나? 아니죠. 뭐 기사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뭐 폭파 협박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뭐 묻지마 살인 언제 어디서 하겠다, 이렇게 해가지고 막 커뮤니티에 글 올렸다가 경찰관들 막 수백 명씩 막 출동을 합니다.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장난치려고 이랬던 거야. 그러면은 위계 공집으로 입건되죠. 그 다음에 출동했던 경찰관들 수당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다 민사소송까지 걸립니다. 허위 신고하시면 큰일 나는 세상입니다.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절대 112에다가 허위 신고는 하지 마시고요. 자, 그러면은 여기까지 제가 112 신고랑 관련해가지고 그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혹시 뭐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 그러면은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
다음에 한번 또 시간을 내 가지고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2 신고 관련해서는 뭐 일타 강사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